그 경례 속에 스며든 죄책감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낸 그 남자의 마지막 변명처럼 느껴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민호 오빠.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리러 왔어요.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는 밤, 여의도 해군사령부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공기 중에 짙은 습기와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다. 아니, 바다 냄새는 내 기억 속 환상일 뿐이었다. 부산에서 자란 나는 항상 바다를 동경했지만 지금은 그 바다가 나를 삼켜버린 듯했다.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오가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속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처럼 울렸다. 내 이름은 지은이다. 한때는 해군 장교의 딸로 부유한 집안의 영예였다. 아버지는 해군 중장으로 바다의 수호자라 불리던 분이었다. 그는 항상 말했다. 지은아, 제복은 책임이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어겼다. 아니, 어쩌면 그 말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바쳤는지도 모른다. 대학 시절 부산의 해군사관학교 행사에서 민호를 만났다. 그는 젊은 소위였다. 키 크고 어깨가 넓은 제복이 딱 맞는 남자. 그의 미소는 바다처럼 깊었고 나는 그 안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아버지는 반대했다. 그놈은 야심이 너무 크다. 제복 뒤에 숨은 게 많아고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했다. 서울로 이사와 여의도의 고급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민호는 승승장구했다. 대위에서 소령으로 해군 정보국으로 발령받았다.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지만 나는 그걸 사랑의 무게로 여겼다. 오빠, 피곤해 보이네. 쉬어. 내가 말할 때마다 그는 웃었다.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 버틸 수 있어? 그런데 모든 게 무너진 건 5년 전이었다. 해군의 대형 스캔들. 중국 선박 회사로부터의 뇌물수수. 민호의 부서가 연루된 사건이었다. 언론은 해군의 검은 그림자라고 불렀다.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민호를 기다렸다. 그는 늦었다. 문이 열릴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아, 도망쳐. 나 때문에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경찰이 들이닥쳤다. 증거는 나의 컴퓨터였다. 이메일, 계좌 이체 기록. 모든 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당신이 한 짓이야? 왜? 내가 소리쳤을 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하지만 증거가. 내가 한 거로 나와 그는 나를 버렸다. 재판은 짧았다. 나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지옥이었다. 아버지는 시리로 쓰러지셨고 곧 세상을 떠나셨다. 지은아, 제복을 믿지 마라.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감옥에서 나온 나는 변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눈빛은 차가워졌다. 서울의 뒷골목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카페 알바, 밤늦게까지. 하지만 머릿속은 복수로 가득 찼다. 민호는 이제 제독이 되었다. 그의 승진 소식을 뉴스에서 봤다. 국가의 영웅, 웃기지도 않았다.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올라갔다. 뇌물은 그의 것이었지만 증거를 조작해 나에게 덮어씌웠다. 왜? 그의 아버지, 전 해군 참모총장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밀을 알게 된 민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를 팔아넘겼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옛 친구를 통해 정보국 내부 소식을 들었다. 민호는 여전히 야심차다. 이번엔 북한과의 기밀 협상. 그게 틈이다. 나는 제복을 입은 남자를 다시 만났다. 아니, 이용했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젊은 대위, 태준. 그는 나를 매력적인 미스터리 여성으로 봤다.
우리는 바에서 만났다. 제복이 잘 어울리네. 내가 말하자 그는 웃었다. 누나, 제복만 좋아하나? 그 말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그를 이용해 민호의 사무실에 접근할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태준의 차에 올랐다. 그의 손이 내 무릎에 스쳤다. 역겨웠지만 참았다. 태준 씨, 나 과거에 해군 사람과 결혼했어. 배신당해서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는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봤다. 그런 놈은 잊어. 내가 지켜줄게. 바보 같은 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차는 여의도로 향했다. 민호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내 복수의 첫걸음. 태준과의 만남은 순조로웠다. 그는 순진했다. 해군의 청년파로 불리는 녀석. 민호처럼 야심이 없어 보였다. 우리는 데이트를 이어갔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남산타워에서 키스했다. 매번 그의 제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사랑이 아니라 증오였다. 지은 누나, 왜 그렇게 슬퍼 보이? 태준이 물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과거가 잊히지 않아. 그 눈물은 진짜였다. 하지만 대상은 태준이 아니었다. 민호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태준을 통해 그의 일정을 알았다. 매주 수요일, 정보국 회의. 그날 나는 청소부로 위장해 사무실에 들어갔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나를 스치며 지나갈 때 몸이 떨렸다. 여기서 뭐해? 그가 물었다. 청소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이 내 가슴에 머물렀다. 제복 뒤의 욕망은 항상 같았다. 나는 일부러 버튼 하나를 풀었다. 그는 돌아섰다. 사무실 안, 민호의 책상. 서랍을 열자 파일이 나왔다. 북한 접촉 기록. 그의 필체로 적힌 메모. 가족 보호를 위해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아버지, 전 참모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뇌물 스캔들의 진짜 주범. 민호는 나를 희생시켜 가족을 지켰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파일 끝에 내 이름이 또 나왔다. 지은 증인 제거 계획.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나를 죽일 계획이었단 말인가? 감옥에 넣은 걸로 부족해? 그날 밤 태준에게 말했다. 나 민호 제독을 만나야 해. 도와줄래? 태준은 주저했다. 그건 위험해. 왜? 과거를 청산해야 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설득됐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태준이 초대장 위조, 나를 겟 지인으로. 회의 후 파티에 참석. 파티 날 드레스 차림으로 들어갔다. 샴페인 잔을 들고 민호를 찾았다. 그는 구석에서 장성들과 웃고 있었다. 제복이 빛났다. 5년 만에 재회. 그의 눈이 나를 스쳤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다가갔다. 제독님, 인사드려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려놓았다. 여기서 뭐, 어떻게? 당신 덕분에 살아남았어요. 감사하죠. 우리는 테라스로 나왔다. 비가 그친 밤하늘. 왜 나를 배신했어? 내가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 때문이었어. 아버지의 실수. 내가 희생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끝장이었어. 희생. 나는 내 아내였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용서해줘. 웃기지도 않았다. 용서. 그건 내 사전엔 없다. 태준이 다가왔다. 누나, 가자. 민호의 눈이 태준을 봤다. 너, 그놈이랑
질투가 스쳤다. 좋았다. 그게 틈새다. 나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오빠, 아직 우리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 그의 몸이 굳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는 서서히 시작됐다. 나는 태준을 이용해 민호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그의 전화번호를 훔쳤다. 밤늦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꿈에 나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답했다. 지은아, 만나자. 이야기하자.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다. 강남의 작은 호텔. 그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밀어냈다. 먼저 진실을 말해 그는 털어놓았다. 스캔들의 세부. 그의 아버지가 중국 회사와 거래, 민호가 중개. 나를 희생시킨 이유는 증인이 나였기 때문. 너는 너무 착했어. 의심받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녹음했다. 그 테이프는 무기였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강했다. 그는 나를 감시했다. 태준에게 경고를 보냈다. 그 여자, 위험해. 멀리 떨어져. 태준은 나에게 말했다. 누나, 제독이 나한테. 나는 울었다. 믿지 마. 그는 나를 망친 사람이야. 태준은 더 깊이 빠졌다. 우리는 사랑처럼 보이는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갑다. 다음 단계. 그의 가족을 노렸다. 민호의 여동생, 수진. 그녀는 무죄였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평범한 주부. 하지만 민호의 약점. 나는 수진을 만났다. 언니, 오빠가. 과거에 수진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거짓 눈물을 흘렸다. 당신 오빠 때문에 내 인생이 수진은 충격받았다. 집으로 돌아가 민호와 다퉜다. 그 소문이 정보국에 퍼졌다. 민호는 필사적이었다.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그만해. 수진까지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야. 내가 나한테 한 대로 그는 무릎 꿇었다. 돈 줄게. 해외로 보내줄게. 돈. 그게 내가 훔친 거잖아. 이 싸움은 격렬해졌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너 아직도 날 사랑하니? 미쳤다. 나는 그의 뺨을 쳤다. 사랑. 증오야. 그날 트위스트가 왔다. 태준이 배신했다. 아니, 그는 민호의 부하였다. 누나, 미안해. 제독님 명령으로 이 태준의 칼이 내 목에 닿았다. 나는 피했다. 너도 제복의 노예구나. 도망쳤다. 이제 저기 둘, 복수가 복잡해졌다. 태준의 배신은 예상 외였다. 하지만 그것이 복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나는 혼자였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옛 감옥 친구를 찾았다. 그녀는 해커였다. 지은아, 도와줄게. 하지만 위험해. 우리는 민호의 서버를 해킹했다. 북한 협상 문서. 민호가 더 큰 배신을 준비 중. 국가 기밀을 팔아 가족을 부유하게. 나는 언론에 익명 제보. 스캔들이 터졌다. 민호는 조사받았다. 그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무죄다. 그는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내 녹음, 파일. 그는 나를 의심했다. 지은, 내 지디지, 전화로 위협. 내가 끝장이야. 나는 대답했다. 아니, 내가. 수진이 나를 찾아왔다. 언니, 오빠가. 진짜예요. 그녀는 울었다.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내 오빠는 괴물이야. 수진은 민호를 버렸다. 이혼 소송. 그의 제국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를 납치하려 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그의 부하들이 왔다. 싸움.
나는 도망쳤지만 다쳤다. 피가 흘렀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태준이 있었다. 누나, 미안해. 이제 도와줄게. 그는 돌아왔다. 진짜 사랑. 모르겠지만 이용할 가치가 있었다. 민호의 마지막 카드. 그의 아버지. 노인이었다. 병상에서 만났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 해. 그는 헐떡였다. 나는 말했다. 당신 아들이 시작했어요. 그는 웃었다. 민호는 나처럼 강해. 너 같은 년이 이길 수 없어. 하지만 그는 죽었다. 자연사, 민호는 무너졌다. 최종 대면. 해군 사령부 옥상. 비가 쏟아졌다. 민호가 기다렸다. 제복이 흠뻑 젖었다. 지은아, 끝내자. 그의 손에 총. 나는 무기를 들지 않았다. 내가 쏘면 모든 게 드러나. 테이프를 보여줬다. 그의 모든 비밀. 그는 떨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랑했잖아. 사랑. 너는 나를 버렸어. 태준이 나타났다. 제동님, 그만하세요. 총 대치. 티스트. 태준이 말했다. 저, 지은 누나를 사랑해요. 당신처럼 배신 안 할게요. 민호는 웃었다. 너도 제복의 희생양이야.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태준을 스쳤다. 나는 민호를 밀쳤다. 둘 다 추락할 뻔. 민호, 용서할 수 없어. 경찰이 왔다. 민호는 체포됐다. 재판에서 그는 나를 고발하려 했지만 증거가 산더미. 그는 종신형. 나는 자유. 하지만 승리. 수지는 나를 미워했다. 언니 때문에 태준은 떠났다. 너무 아파.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마지막, 한강 다리 위 제독의 경례가 떠올랐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제복은 저주.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끝. 하지만 끝은 없었다. 내 안에 남은 증오가 새로운 복수를 부를 테니까.